여러분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월 1000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걸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스스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부터 먹어야 되는데요. 1년에 1억 2천을 벌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주위에서 꿈 깨라고 이제 타박하지 않던가요? 월에 1000만 원은 누구나 벌 수 있는 적당한 목표인가요? 자, 오늘은 8천억 자산가의 독특한 마인드셋을 통해 이 세 가지 주제를 통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8천억 부자가 집착하라는 말과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 집착하지 말라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신뢰가 느껴지시나요? 집착은 버려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집착은 재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비범한 사람, 즉 성공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어요? 만일 평범한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8천억 자산가이자 세계적인 세일즈 교육가인 그랜트 카돈입니다. 그랜트 카돈은 학창시절 그리고 20대까지도 마약에 찌들어 살았었는데요. 그런 그가 단호하게 마약을 끊어냈다고 해요. 그럼 마약을 끊어낼 수 있었던 비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마약에 집착한 게 아니고 성공을 향한 집착을 포기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되찾았고 마약을 끊을 수 있었다. 28살이 되었을 무렵에 마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상위 1%의 자동차 업계 세일즈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세일즈를 돕기 위한 책을 쓰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컨설팅 업계, 그런 교육 업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커지고 커져서 8천억 자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특히나 와닿았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평균은 전염병이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평균 이상의 외모, 평균 이상의 재산, 평균 이상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거의 매일 접하잖아요. 예전에는 TV에 나왔던 이런 재벌, 정치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되면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동창이던 친구가 갑자기 외제차를 샀네? 아니면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되게 유명한 해외에 있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중위소득이 아닌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평균 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단순하게 1등부터 100등까지 줄지어서 평균을 내게 되면은 1인 기준으로 월 4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막상 실제 주위를 돌아보면은 실제로 월 400을 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 나오는데요.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평균, 그러니까 1등도 아니고 10등도 아니고 50번째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중위소득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표에 보시면 2023년도에 1인 중위소득이 207만 원이에요. 일반 평균이랑 중위소득이랑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죠? 그럼 다시 주위를 돌아봅시다. 월 200, 250 버는 사람들 많아요.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득 평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무려 2배 가까이 소득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다음 표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산업체 수로 나눈 건데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산업체는 약 730만 개의 산업체가 있고요. 그 중에서 대기업 숫자가 9,370개예요. 9,370개가 퍼센티지로 나누면 0.12%라는 거예요. 어때요? 1%도 아니고 0.1%예요.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1%인데 이 0.1%의 대한민국 근로자 중에 약 18%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통계가 좀 크게 잡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대기업에 공기업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약 10% 정도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주위를 둘러봤을 때 사람을 무작위로 100명을 꼽게 되면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나머지 90명 중소기업에 다닌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예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은 전혀 평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평균에 맞춰서 산다는 것 자체도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평균이라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이라는 거고요. 그 정도 삶을 맞춰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선에 대해서는 적당한 최선이 없다라는 거죠. 저자는 집착하고 진짜 집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벼운 집착, 시간제 집착 같은 건 없다. 당신의 영역에서 선두에 서고 싶다면 적당히 집착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라. 이따금 집착하기, 주말에만 집착하기.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집착하기. 이런 생각은 환상이다. 집착하는 사람, 탁월한 일을 하는데 사로잡힌 사람에게 균형 감각이란 없다. 그랜트 카도는 집착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집착하지 마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부자들은 반대로 집착을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에 집착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처럼 음악에 빠져서, 그러니까 10대와 20대를 음악에 집착해서 훌륭한 뮤지션이 되는 것에 집착을 했다. 저한테 이거는 틀린 집착이었다는 거예요. 저자는 되게 간단하게 표현하는데요. 나는 부자가 되는 일에 집착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이 더는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이 더는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 여러분 요거 기억하고 넘어가자고요. 다음 저자의 주장은 의심을 금겨주게라 라는 건데요. 자, 진화 생물학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 인간의 생존율을 높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덕분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언제 어디서나 이제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늘 경계하고 의심을 했다라는 거죠. 맹수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거고 역부족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저자는 성공을 향한 집착에 의심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을 해요. 의심은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또 목적과 집착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명확함이 결여된 삶을 살면 의심이 세력을 확장한다. 의심이랑 걱정은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진짜 거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걱정이나 의심을 많이 하게 되면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의심이 있으니까 결단을 못 내리고 결단을 못 내리니까 실행을 미루게 되고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실행을 미루는 이유가 내 돈이 아까워서 혹시나 잘못되면 어떨까 실패하면 어떨까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루는 시간만큼조차도 여러분 낭비라는 거.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돈, 여러분이 아끼고자 했던 돈보다 훨씬 큰 낭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됩니다. 40번째 생일 직전에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다고 해요. 보통 이런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은 완전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멍 때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난 사람은 난 사람인가 봐요.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그가 했던 거는 스스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특히나 그 점검을 위해서 자신이 매일매일 즐겨하는 그 메모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에 뭔가 계속 적어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메모를 쓰고 그 메모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 그만큼 생각의 회전이 빨라진다거나 훨씬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전에 했던 생각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메모하시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자가 이렇게 종이에 적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 진실이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번아웃에 빠진 게 아니라 어느새 자기가 세웠던 그런 위대하고 원대한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정도의 성공에 만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해서 지금 자산이 50억 혹은 100억 정도 됐다고 생각해보죠.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가요? 저는 만족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만족하는 순간 번아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는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진짜 자신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스스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데 저자는 스스로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져서 그 위험한 상태를 만들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 저처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좀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같이 에너지가 적은 사람도 그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큰 위대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그런 의심과 걱정을 걷어내야 되는데요. 그랜트 카도는 의심을 유발하는 부류를 반대자 그리고 비난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비난자와 반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특히 성공을 위해선 위대하고 무모하고 거대한 목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해요. 현실적인 목표 말고 되게 위대한 목표 말이죠. 쿠바의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이었던 체게바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마음속에 이루지 못할 거대한 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자. 위대한 꿈, 위대한 목표가 그 목표를 향해 이제 뛰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재용 회장만큼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도 무모한 목표를 몇 가지 설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100만 유튜버 되기, 두 번째가 100만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그다음 세 번째가 1천억 자산가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1만 구독자를 목표로 달려갔는데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한 100명, 150명. 주위에서는 실패다, 그만해라,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살짝 바꿨어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물론 이제 목표에 한창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3%, 4%라도 했으면 나중에 조금 더 퍼센티지를 늘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구독자가 늘 거거든요. 왜냐면 제 실력이 늘 거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가 이제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돼서 유명해지면 제가 쓴 글도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지금 40만이 넘었는데 이분 책 지금 굉장한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리고 자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이 만든 역행자라는 책도 이미 5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에디션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되지 못하라는 법이 없죠. 이런 자청시가 뭐 전자책 그리고 하고 있는 마케팅 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달에도 몇 억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점점 자산을 불려나가면 언젠가 100억, 1000억 부자가 되어 있겠죠. 저도 그 스텝을 밟아가는 겁니다. 왜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채널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육 채널이잖아요. 책을 읽고 제가 그 책에서 배운 통찰을 함께 나누고 이제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려고 목표로 삼는 건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조금 저 사람 되게 똑똑하다, 되게 지성이 넘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소리가 좀 듣고 싶어요. 시대의 지성이라는 거는 이어령 선생님의 별명이잖아요. 저는 이 별명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시대의 지성이 되고 싶습니다. 한참 그렇겠죠. 이런 목표를 적고 읽을 때 말도 안 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지 모른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으며 불가능한지 따지기 시작할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가 어떻게 당신을 깎아내리고 용기를 꺾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유의하라. 하지만 당신은 당신 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을 이겨내고 큰 꿈을 꾸셔야 합니다. 큰 꿈, 큰 꿈.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의 가장 큰 반대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부모님, 형제, 내가 사랑하는 연인.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권리, 이런 핸들 같은 건 없어요. 저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반대자가 본인의 어머니였더라고 해요. 뭐만 하면은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머니는 참 쳐내기 힘들 거예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응원해주고 조력해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거 정말 도움됩니다. 허황된 꿈을 꾸게 방치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성공해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걱정 전문가들과 반대자들, 괜히 참견하는 사람들 한마디씩 거들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조언들입니다. 만약에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적어도 100억 이상의 부자다, 아마 이미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라면 따라야 되죠. 충분히 멘토로 삼으셔야 되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멘토들 있나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했을 때 안 될 거다라고 지레 걱정하고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반대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그들은 스스로를 평범한 삶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보호막을 친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걱정해서 이 말을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보호막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특히 비난자들도 있는데요. 악플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사실은 가장 열정적인 팬보다 더 우리를 홍보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악플도 관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악플을 몇 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악플 달아주고 비난하는 사람만큼 정성스럽게 글 써주는 사람 없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영상 보면 너무 좋아요, 영상 최고네요, 유튜브 대박나세요, 사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저를 비난하는 사람은 이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되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런 글들을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세요. 대박이라는 거죠. 부디 악플러들이, 비난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무리하게 약속하고 더 많은 것을 주어라.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할지 몰랐다.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답을 찾았다. 문제는 가격이나 제한, 제품, 서비스가 아니었다. 거대한 주장을 안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 누구든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차렸을 때 적당히 이 정도 하면은 되겠지. 맛은 이 정도면 돼.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너무 안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뭐 집에서 내가 만들어 먹는 음식이야 적당히 먹을만 하면 그만이겠지만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아야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이 근방에 똑같은 음식을 만든다면은 그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을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고가 되는 일에 집착하라. 그러면 무리하게 약속해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합법적인 회사라면 약속을 하고 지킨다. 지킬 수 없으면 부풀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평범한 것은 원하지 않는다. 평범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평범한 것에 발길을 멈추거나 돈과 시간을 평범한 것과 교환하지 않는다. 여러분, 컴포즈 커피, 메가 커피 어때요? 평범한가요? 네, 맛은 평범해요. 하지만 가격이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어가는 어디서든 저가형 커피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철학은 커피를 찾는 사람이라면 어딜 가든 우리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이런 비범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는 반드시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게 집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카도는 꼭 자화자찬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기 삶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말은 평범한 수준의 사람들이 퍼뜨린 또 하나의 거짓말이다. 자랑하지 않을 거라면 근사한 뿔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산다거나 명품 가방, 좋은 차를 사는 것, 이거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놀러 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은근슬쩍 되게 뽐낼 거예요. 하물며 이런 물건조차도 그런데 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내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최고의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랑을 하라는 거죠. 자랑을 하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우리한테, 나한테 그 일을 맡겨준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이거 뭐 책을 잘 읽고 유튜브를 잘하고 글을 잘 쓴다고 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냐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자화자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살펴봐야지 내가 이 정도구나 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이 한 40개 정도 올라갔는데 첫 영상 들어가면은 형편없어요. 물론 지금 오늘 제작하는 이 영상도 진짜 10만, 100만 유튜버들이 촬영한 것에 비하면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알기 위해서도 내가 자화자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수준이 됐을 때, 아니면 내가 좋아졌을 때, 성장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를 키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그들한테 뭔가 했을 때 무리하게 해버려요. 결국 이 장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지르고 보라는 거예요. 지르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거죠. 왜 다이어트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라고 하잖아요. 금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주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일단 먼저 알리는 거예요. 나 이번에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못 지킬 수도 있죠. 못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자랑하지 않아서, 아니면 손해볼 게 없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여러분의 통장에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1000만 원 줘버리세요. 내가 100일 안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 돈 너 가져. 이런데도 여러분 다이어트 실패할까요? 어려울걸요. 이 정도의 굳은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리해서 약속하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반드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세일즈 강사이자 사모펀드 매니저인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법칙을 토대로 했습니다. 그의 베스트셀러인 10배의 법칙과 그에 관한 영상으로 이미 자기 개발러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이 책의 주장대로 평균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의심을 굶겨 죽이고 무리하게 약속함으로써 그런 스스로 그 일에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마지막 자화자찬하라는 저자의 말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이런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이 자신의 가치를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또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 집착하고 또 집착하라는 이런 그의 말에서 열정과 이 거대한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상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말 거대한 사람이구나. 그래 그런 게 느껴지는데 거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대해지는 게 아니고 거대해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너무 작은 목표를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현실적인 건 아닌지 여러분들도 그랜트 카돈처럼 오늘 한번 무모한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걷어내시고요. 주위의 반대나 이런 비난들은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그런 불구덩이에 퐁당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긴 영상 함께 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